입시 정보 안 찾아보는 부모님 거의 없으시죠? 처음에는 불안을 줄이려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설명회도 가고 입시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보고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마음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세특을 해야 되나, 수능을 해야 되나, 진로를 먼저 정해야 되나? 다른 집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요즘 부모님들이 입시 때문에 불안한 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학생부도 중요하고 세특도 수행평가도 탐구활동, 선택과목, 학과 선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뭘 먼저 하라는 거야. 여기서 입시가 어려워집니다.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정보가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정리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입시 공식이 조금은 단순했어요. 내신이 좋으면 교과전형, 학생부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이 강하면 정시. 물론 그때도 입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큰 구분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현재 입시도 그렇지만 2028 대입도 마찬가지죠. 교과전형인데 학생부를 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체조도 보고요. 정시인데 학생부를 봅니다. 이름은 교과전형인데 사실상 미니 학종처럼 움직이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름은 정시인데 학교 생활을 함께 보려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내신 몇 등급이면 어디, 수능 몇 개 틀리면 어디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적표를 들고 있어도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학생부가 어떤 흐름으로 읽히느냐, 어떤 학과 조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더 찾아봅니다. 그런데 더 찾아볼수록 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요, 입시 정보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학마다 말이 다르고요, 전형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학과마다 보는 역량이 다르고요, 아이마다 강점과 약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는 정보를 많이 아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정보를 연결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입시는 정보 싸움에서 이제 연결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연결을 못해서 힘들어 하시죠. 진로는 진로대로, 과목 선택은 과목 선택대로,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세특은 세특대로, 수시 원서는 수시 원서대로 다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다 따로 움직이면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듭니다. 부모는 계속 말하게 되죠. 야, 이것도 해야 된대. 어디서 설명회 들으니까 이것도 챙겨야 된대. 너 세특도 잘 챙겨야 된대. 탐구 보고서도 잘 써야 된대. 진로도 빨리 정해야 된대.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이미 바쁩니다. 학교에도 가야 되고요. 학원에도 가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요. 모의고사도 금방금방 다가오죠. 특히 요즘처럼 기말고사 기간이면 아이들은 더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뭘 같이 해보자 해도 엄마가 또 뭘 시키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할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기에는 아이를 더 붙잡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진로 검사하자, 우리 같이 학과 찾아보자, 워크북 채워보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요, 오히려 바쁜 아이에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요, 무조건 내신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당장 시간을 써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님은 먼저 큰 그림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기말고사가 끝난 뒤 아이와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좋을지 부모님이 먼저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이에게 계속 묻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계속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를 지금 당장 내 옆에 앉히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큰 그림을 보고 필요한 순간에 아이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입시 비서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아이 대신 입시를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탐구 보고서를 대신 써줄 수도 없고요. 진로를 대신 정해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겁니다. 가뜩이나 바쁜 아이들에게 할 일을 더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과 아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려주는 겁니다.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우리 아이 기준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입시비서입니다. 아이 대신 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곁에서 길을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닌데요. 제가 뭘 안다고 우리 아이를 도와주나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약점만은 아니에요.
컨설턴트는요, 수십 명의 아이를 봅니다. 학교 선생님도 여학생을 함께 같이 보죠. 하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내 아이 한 명만 봅니다. 우리 아이의 말투를 알고요. 지치는 순간을 알고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정보를 입시 언어로 바꾸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냥 게임 좋아하는 아이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게임 속 세계관을 분석하고요. 어떤 아이는 규칙과 시스템을 뜯어보고요.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전략 짜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게임이어도요, 관심의 방향은 달라요. 이걸 그냥 게임만 좋아하는 아이로 볼 수도 있고요. 서사 구성력, 시스템 사고, 전략적 사고, 협업 능력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바뀌어야 됩니다. 너 꿈이 뭐야? 너는 뭘 좋아해? 넌 무슨 과목이 좋아? 이런 질문은 사실 아이들은 막막합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과목이 그나마 수업 시간에 덜 지루해? 수업 중에 왜라는 생각이 작게라도 든 과목들이 있었니? 요즘 유튜브가 너한테 뭘 자꾸 추천해줘? 진로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는요, 아이의 꿈을 빨리 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안에 있는 신호를 발견하고 그 신호를 학생부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로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또 흔들리면 안 돼요. 배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확히는 몰라도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으려면 닻은 필요합니다. 입시에서도 그 닻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학과명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대냐, 경영학과냐, 컴퓨터공학과냐, 이걸 처음부터 딱 정하려고 하니까 부모도 아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먼저 큰 계열을 잡으면 됩니다. 인문인지, 사회인지, 자연과학인지, 공학인지, 의료보건인지, 교육인지, 예체능인지, 이 정도의 큰 방향만 잡혀도요, 학생부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특히 고1은 이 계열을 너무 늦게 잡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고2가 돼서 갑자기 나 공대 가고 싶어, 나 자연계열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필요한 수학과 과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는 나중에 구체화해도 됩니다. 하지만 계열은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이때 부모가 할 일은 아이에게 결정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강점 과목을 봐주는 거예요. 국어와 사회가 강한 아이인지, 수학과 과학이 강한 아이인지, 글쓰기와 발표가 강한 아이인지, 관찰과 실험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완벽한 답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가장 가까운 방향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지, 자원을 어떻게 모을지, 밤이 오기 전에 뭘 먼저 할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고 전략을 짭니다. 유튜브로 공략 영상까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요. 게임 하나도 그렇게 전략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 인생이 걸린 입시는요, 전략 없이 그냥 성적 나오는 대로 감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게임은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입시는 한 번뿐이죠. 오해는 마세요.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우리 아이에게 맞게 연결할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긴 입시 레이스에는 순서가 필요해요. 아이 혼자 감으로 뛰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옆에서 함께 길을 읽어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은 모든 걸 동시에 하려고 해요. 진로도 잡아야 되고, 과목 선택도 해야 되고, 세특도 챙겨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전형도 봐야 되고, 학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쳐요.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탐구원 입시비서는 이 전략을 짜는 과정이에요. 파트 1에서는 2028 대입의 큰 흐름을 읽어보고 아이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5학기 로드맵도 그려보고요. 방향성도 잡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큰 그림을 잡아볼 겁니다. 파트 2에서는요, 대학 공식 자료를 거꾸로 읽어서 감이 아니라 근거로 학과와 선택 과목 현 위치를 정리해 볼 거예요. 파트 3에서는요,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을 알게끔 평가자의 눈을 장착해 볼 거고요. 세특에 남는 방식으로 교과, 수행, 탐구용 독서를 배워볼 겁니다. 파트 4에서는요, 교과서 기반 탐구 주제 찾는 법, 주제 탐구 관련한 사이트 활용법, AI 활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파트 5에 가서는 탐구보고서 PPT 자기평가서까지 연결되게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5단계가 크게 연결되면 부모님 머릿속에는 입시 지도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대하는 말도 달라질 거예요. 무작정 이것도 해야 된대, 이게 아니라 이번에 무슨 과목 수행평가 주제 너 전공이랑 연결해서 이거 어떤 거 같아? 퍼플렉시티 들어가서 자료 찾아보니까 근거 자료도 꽤 많더라? 이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학생이 매번 부모님 옆에 앉아서 같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먼저 입시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순간에 함께 적용해보는 구조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아이가 예민하다면 지금 당장 아이를 붙잡고 뭘 같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들어두시면 됩니다. 아이가 직접 시간을 조금 써야 되는 부분은 진로검사 정도예요. 그것도 시험이 끝나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됩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요, 아이에게 할 일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는 동안 부모님이 먼저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수행평가나 탐구 보고서 앞에서 아이가 막막해 할 때, 그때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둔 기준으로 작은 방향을 제안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물론 컨설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맞는 컨설턴트를 만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3 수시 정시 카드 전략을 짠다거나 의대나 특목고처럼 개별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도 없이 컨설팅을 받으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더라도 내 아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부모님 안에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컨설팅이 답을 듣는 시간이라면 탐구온 입시비서는 부모가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맞아, 이해했어, 좋은 말이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죠. 듣는 것과 내 아이 기준으로 한 줄씩 써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강의만 듣고 끝나지가 않아요. 매 강의마다 워크북을 채울 겁니다. 절대 완벽하게 쓰라는 뜻도 아니고요.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 기준으로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강점 키워드, 브랜딩 문장, 계열 앵커, 5학기 로드맵, 우선순위학과와 서브학과, 이번 학기에 이어갈 탐구 질문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아주 편한 수업은 절대 아닙니다. 영상만 틀어놓고 듣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써보고 정리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몰아치면 부모님도 지치고 아이와 대화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라고 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한 주에 하나씩 우리 아이를 정리해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각 주차별로 강의가 새로 열릴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강의를 한꺼번에 열어두면 편할 것 같지만 언제든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주에 한 파트씩 열어드리고요.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만 보이도록 부모님들이 5주 동안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저와 라이브 수업을 따로 진행할 겁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워크북을 가지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나눠보고요. 자주 나온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지만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함께 출발해서요, 한 주씩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라이브로 다시 정리하는 구조예요. 혹시 요즘 입시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서명 컨설팅만 받아도 2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몇십만 원 하죠. 대면 컨설팅은 더 비쌀 것이고요. 그런데 탐구온 입시비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대신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 부 써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이를 떠올리면서 아이의 강점과 약점, 진로 방향, 학과 후보, 탐구 질문, 학생부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이 수업이 끝나면 1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세상에 유일한 우리 아이만의 워크북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남이 써준 보고서가 아니라요,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채운 우리 아이만의 입시비서 교재입니다. 시중의 입시책은 일반론이고요. 컨설팅 보고서는 전문가의 해석이죠. 하지만 이 워크북은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가는 맞춤형 기록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만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직접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진짜 필요했던 건 정보만이 아니었어요. 기준이었습니다. 나중에 해주신 말씀들이 이런 거였어요. 아, 이제 컨설팅 없이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는데? 처음엔 막막했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이진 않아도 적어도 제 아이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건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입시 전문가가 된 게 아닙니다.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모든 분께 잘 맞는 건 아니에요. 누가 대신 다 정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더 크다면 이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이를 떠올리고 써보고 정리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보는 많은데 실행이 안 되셨던 분, 유튜브를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분, 컨설팅을 받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기준을 갖고 싶은 분,
우리 아이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주고 싶은 분,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입시 안에서도 살려보고 싶은 분, 이런 부모님이라면 이 과정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탐구온 입시비서 학부모 클래스 1기는요, 5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아요. 이번 기수가 시작되면 중간에 새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함께 시작해서 5주 동안 주차별로 워크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괜히 나까지 입시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 집중력만 흐트러지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업은 아이가 함께 듣는 수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듣는 수업이에요. 5주 내내 아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이가 직접 시간을 들이는 부분은 진로검사 정도예요. 그것도 시험 끝나고 컨디션 괜찮을 때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이와 잠깐 대화하고 점검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공부는 부모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또 수행평가가 생기겠죠.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가 뭘 주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막막해할 때 부모님이 미리 공부해둔 내용으로 주제 몇 가지를 제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탐구 보고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런 그림이에요. 아이는 지금 시험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공부해서 아이의 입시비서가 되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 막막해하는 아이 옆에 미리 준비된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엔 나도 신경이 온통 아이한테 가 있어서 내 아이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분산될까봐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2달 뒤에 2기로 다시 열릴 겁니다. 그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돼요. 기말고사라는 중요한 시기에 억지로 무언가를 더 얻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영상 설명란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업 구성, 운영 방식, 접수 기간,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남는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시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거예요. 2028 대입이 끝이 아니라 2029, 203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보는 기준, 전형을 읽는 기준, 학생부를 연결하는 기준, 학과를 고르는 기준, 이 기준이 생기면요, 정보가 많아져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지금 다 할 필요 없어. 이번 시험 끝나고 우리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보자. 입시는 부모가 대신 뛰는 경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혼자 감으로 모든 길을 다 찾게 두기에는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합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전략을 짜는데 우리 아이의 진짜 인생이 걸린 이 레이스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입시 준비 혼자 가면 어렵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안 보여서 불안하고 이게 맞는 길인지 확신이 안 서고 그러다 지쳐요. 그런데요, 함께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주차를 건넨 동료 학부모님들이 있고요. 매주 길을 안내하는 제가 있고요. 막히면 질문할 수 있는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안한 건 몰라서입니다. 알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막연함을 명확함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2달간 저와 함께 걸어요. 혼자가 아니라 한 팀으로요. 지금까지 이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